일단 해본다. 내가 이 모비스를 원래는 원래 내가 이 종목을 작년 초쯤부터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작년 초쯤에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요때쯤인 거지. 이때쯤 처음에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이제 요쯤? 근데 내가 처음에 이제 올해 매매했던 때가 이제 이때쯤이었거든요. 이때 처음에 이 상따 하고 나서 이후로 매매를 하다가 2, 3일 정도 매매를 하다가 이제 한동안 안 했어. 이제 이때는 내가 주식을 쉬었을 때니까 한동안 안 하다가 내가 다른 어떤 재료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가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이 워밍업을 했다는 게 앞에 보여. 워밍업을 했다는 증거가 앞에 있어요. 내가 이제 이때부터 이 종목을 처음 알았다 그랬죠? 근데 이 종목을 처음에 내가 알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봐봐, 이 자리 한번 봐봐요. 거래량 들어왔던 이 자리. 이 자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가.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 얘가 6배율로 돌아서다가 갑자기 종배율로 만들어가죠. 근데 얘가 이날의 고점을 찍었단 말이야.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이 고점을 찍었었어요, 이날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나는 가졌어.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잊고 살다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상한가를 찍고 이 바닥을 형성하는 요 시점부터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이제 매매하기 시작할 때가 요때랑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랑 요때인데 이제 이때를 봤을 때 이미 내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을 때 주가에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쭉 하락을 했죠. 근데 이 하락을 했을 때 주가 위치를 보면, 어, 빼려면 더 뺐겠지? 아마도. 근데 대부분 주가가 이제 우상승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크게 수직 상승을 하기 직전에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가다가 내려와요. 추세를 일부러 깬단 말이야. 근데 이 추세를 깨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월봉으로 만약에 봤다면, 월봉이나 아니면 주봉으로 봤다면 이게 그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아니었다. 근데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1년선도 이탈하지, 뭐 완전 역배열로 막 돌아서는 것 같지, 거래량도 그 당시로 보면은 막 많이 실린 것 같지, 이게 이러니까 되게 겁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력이 준비하는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주식에 입문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주식을 쉽게 배웠으니까. 뭐 샀다 하면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무 안 좋은 습관이 처음부터 진짜 막말로 하면 도박 기질을 되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여력이었었죠. 그냥 2020년도부터 2021년도에 입문했던 사람들은 21년도는 하락장이었으니까 빼고 2020년도 6월부터 2021년 한 3월 달까지 그쯤까지 입문했던 사람들은 주식이 되게 이게 되게 쉽구나. 예금, 적금, 이 정도 금리만큼은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첫 번째는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됐었고, 두 번째는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고, 세 번째는 너무 적은 금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는, 적어도 제가 살면서 내 기억 속에 있는 금리 중에는 제가 지금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금리가 30년이 안 됐으니까 제 기억 속에서 지금 금리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이.
근데 그 금리만큼 지금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이전에 마이너스 금리 가네마네 할 때 그때 뭐 해봐야 예적금 금리가 2%면 많이 주는 그 시대에 그 금리가 지금 당분간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2%? 적어도 3, 4년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너무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제 주변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그 다음에 블루방 사람들, 뭐 카페, 블로그 모든 곳을 통틀어서 봤을 때 저보다 오래됐던 사람들을 아직 만난 적이 없어서 그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점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주식시장이 너무 쉬웠던 거죠. 정말 쉬웠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랑 모르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이 쉬웠던 게 아니라, 아니, 시장이 쉬웠던 거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깨우친 사람들은 시장에 되게 순응하고 더 안정적이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매매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죠. 보면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블로그를 이제 블루방에 들어오고 나서는 다들 제 블로그를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루방에다가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자주 안 하려고 해요. 공부는 내가 필요로 의해서 찾아서 하는 거지, 누가 떠먹여줘서 하는 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블로그에는 웬만하면 다 오픈을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찾아서 공부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과 주봉, 월봉 세 개가 같은 방향을 다 같이 가리키고 있을 때는 뭐라 그랬죠? 시세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일까요? 이런 차트가 나오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월봉에서 20선을 돌리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월봉에서 20선이면 20개월이에요. 그러면 일봉에서 1년선이 훌쩍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20선을 돌리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일봉에서도 주봉에서도 월봉에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같은 저항을 돌파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종목이 과연 거기서 끝일까? 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모비스가 이 점상을 그냥 갔을까? 물론 이 9월달 들어서 시장이 되게 안 좋았던 것도 맞고 그 9월 들어서 시장에 이제 재료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신선한 재료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암 치료 관련된 이런 큰 이슈가 뜨면서 모비스가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점상이 아무런 준비가 없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워밍업이에요. 마지막 물량을 정리하는 워밍업이고 얘는 급등하기 전에 주는 마지막 시그널이었을 뿐이고 이미 얘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얘만 그럴까? 얘는 안 그랬을까? 얘는 안 그랬을까요? 신성은?
안 그랬을까? 다 얘도 충분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긴, 이런 것들은요, 요런 차트들은 되게 많이 보여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여요. 이런 차트들은 엄청 많아요. 지금 네옴시티뿐만 아니고, 뭐 이전에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 음, 뭐, 기타 등등. 요런 차트들이 거의 없다가, 20년도 이후에 이런 경향을 띠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네옴시티 중에서는 이제 한미글로벌이 좀 대표적이죠. 한미글로벌 같은 케이스도 202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작업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형태를 띠는데 이 당시가 2022년 9월 달이죠. 이 9월 달에 어때요? 같은 흐름을 보이죠? 같은 흐름을 보여요. 울보 같은 흐름을 보이죠. 자, 우리 최근에 유신 같은 케이스도요. 유신 같은 케이스도 같은 흐름을 보여요. 보죠. 여기서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 정도를 봐야 돼요. 6월, 7월 보면 6월, 7월 정도에 같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죠. 월봉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팔지 않고 계속 사 모으는 사람이 오히려 승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들에 국한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차트가 기업의 실적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앞으로 전망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이 차트는 저희가 모니터상에 너와 나, 너와 너, 그리고 나. 우리 모두가 이 모니터에 있는 이 캔들 하나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 이 캔들을 보면 사람의 심리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일봉, 주봉, 월봉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 계획한 거예요. 절대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어떻게 아냐? 월봉에서 N자 패턴이 한 번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더 갈 수 있어요. 재료가 뭐가 붙더라도 더 갈 수 있어요. 다만 전제 조건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유신 한번 볼게요. 유신으로 봤을 땐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서 이제 정별 발산이 시작되는 해가 요때예요. 22년도 4월달, 4, 5, 6월달 정도. 요쯤 되는데 이때 보면 이제 N자 패턴 한 번 나오죠. 한 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탈 없이 반등 나오죠?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래요. 거의. 이탈하기 전까지. 주요 가격을 완전히 추세 하락,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패턴을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렌시스를 제가 상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매매를 이제 이때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사가지고 이때 이제 매매를 하고 제가 평균 단가가 3,700원 언저리였거든요. 이때 3,730 몇 원인가. 근데 요게 언저리였어요. 근데 제가 물타기를 굳이 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이유는 오를 거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렌시스는 일봉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제가 방금 했던 얘기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분봉을 한번 봐요. 계속 역배열을 유지하고 있었죠. 역배열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배열을 언제 만들었어요? 이때 이제 시도를 했죠.
두 번째 시도한 게 어디예요? 여기였죠. 제가 매매했던 시점이 여기였어요. 정배열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던 시점이었죠. 근데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 급락은 누구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지수 때문에 급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때 제가 스터디하는 친구들한테 야, 이렌시스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말 안 했어요. 혹시나 해서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자리까지 넘어왔고, 올라갔고,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었는데, 유추할 수는 있었죠. 왜냐면, 역배열을 이렇게 진행을 가다가, 첫날에 종배열을 돌리려는 시점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올렸어요? 갭으로 뛰었어요. 내려왔죠. 갭으로 뛰어오고 내려왔죠. 역배열로 진행을 하다가, 종배열로 시도를 하고, 갭 내려왔어요. 근데 다음날 그 앞에 고점 찍고 다시 찍어요. 그 앞에 고점을. 그리고 내려와요. 근데 지수 때문에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해준다면 혹은 로봇주가 조금이라도 상승을 해준다면 얘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에 로봇주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 이전 라이브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SPJ 한번 볼까요? 반등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이게 추세가 너무 하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올라오기가 더 힘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박스권은 요 정도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박스권은 요 정도예요. 이제 왜 너는 여기로 잡아? 요거의 상단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을 여기로 잡아요. 근데 여기로 잡을 수도 있고 여기로 잡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추세를 깨냐 안 깨냐예요. 자, 볼게요. 과대 낙폭이 가장 잘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20선을 깰 때예요. 근데 그 깨는 자리가 직전에 박스권 자리에 도달했냐 안 했냐의 자리 음 다시 얘기할게요. 기술적 반등은 추세가 원래는 우하향으로 가다가 빡 뛰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는 계속 우하향이에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쭉 가다가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떨 때가 있냐면 20선이 크게 이탈했을 때예요. 근데 그 20선 자리가 박스권 상단 부근일 때 가장 많이 나타나요. 그 제가 얘기했던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박스권의 최상단 요 자리. 이거를 이게 왜 박스권 상단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진짜 앞에 방송을 보고 질문을 하면 좋겠고 여기가 이런 자리들이 돌파를 하려면 결국에는 가장 많이 부딪히는 저항대를 돌파를 해야겠죠. 근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요 저항대를 돌파했던 양봉이 여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양봉 내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레시스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로봇주보다 이렌시스를 먼저 공략했던 이유예요. 이렌시스가 가장 많이 안 올랐고 보면은 작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가장 안 올랐어요. 그리고 위협을 아예 하지도 않았죠.
얘가 만약에 이 음봉이 탈출하는 음봉이었으면 종가가 여기서 끝났을까? 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앞에 양봉이 탈출한 게 아니었다면 얘가 시가가 왜 여기서 출발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봉에서 보면은 시가가 얘가 여기서 출발을 하죠. 왜 여기서 출발을 할까? 더 떨어져서 출발해도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탈출의 의미라면 이 시가가 여기서 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지켜보다가 여기서 탔던 이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로봇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이렌시스도 있고 기타 등등등 뭐 SPG 아까 말씀드렸듯이 SPG 같은 케이스도 있고요. 얘는 이렌시스가 20선을 지킬 때 얘는 이탈을 했죠. 근데 거래량이 가장 적은 거래량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TPC 글로벌.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3,300원에 잡았었죠. 제가 이 가격대에 잡았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잡은 걸까? 이게 그냥 이 가격대에서 아무런 시그널이 없는데 그냥 잡았을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유진 로봇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의 첫 번째 포인트는 5일선, 11선이 아니라 21선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5일선은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11선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남들이 보는 지표를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모두가 본다면 그 지표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거지 나 혼자서 보는 지표는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보조 지표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고. 모두가 보고 있는 지표가 신뢰도가 높은 지표예요. 우리가 어, 어떤 사전조사를 할 때 그런 범주가 겹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러잖아요. 같은 거예요. 유진 로봇 같은 케이스도 이제 요 자리를 완전히 중요한 가격대죠, 여기가. 그러니까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를 돌파를 어떻게 했어요? 양봉, 대량 거래가 동반된 양봉을 뽑아내고 돌파를 했죠. 그럼 요 가격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내려간다고 보면 돼요. 그 이후에 우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 게 제일 이거는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한눈에 딱 봤을 때 어디서 가장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종목, 이 차트만 딱 봤을 때? 여기만 딱 봤을 때? 내가 20선이라고 알아서 20선이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보세요. 얘는 20선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종목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20선을 한 번도 이탈한 적 없었던 이 종목이 20선을 이탈을 해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이 가격대라는 건 이 이동평균선이 여기 위치해 있다는 건 20일 동안 종가에 꾸준하게 매수했다면 요 가격대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20일 동안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자기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탈을 하면.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자기들이 내가 지금 이 가격대에 사도 나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에요. 추세가 꺾이고 있을 때 생기는 게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적 반등이 거래량이 실리게 되거나 큰 재료가 붙게 되면 이 기술적 반등은 그냥 반등이 돼버려요. 거기서 어떤 흐름이 생기냐면, 어, 최근에 뭐가 있었지? 최근에
최근에 이 대화책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종목이 금요일에도 오를 거라는 거를 짐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했었고, 제가 매매 일지를 다 안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까 봐예요. 근데 나는 내가 이게 손절선이 오면 나는 손절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손절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대하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컨택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얘가 그 바닥에 바닥을 만들고 이제 바로 올라와요. 바로 올라와요. 그리고 바로 직전 고점을 넘어버리죠. 직전 고점을 넘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 박스권 추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추세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추세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제가 지금 12,500원에서 14,000원 요 구간에 제가 가로줄을 쳐놓은 요 자리를 보세요. 추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다고요? 저는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추세가 있어요? 추세가 없어요, 여긴. 여기는 추세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중요한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왜 얘가 횡보를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갑자기 오르다가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자리도 있고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자리도 있어요. 근데 오르다가 보세요. 여기까지는 얘가 오히려 엄청나게 강한 저항대를 한 방에 들어 올리는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급등을 하다가 그 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왜일까? 여기라면 누구나 매도를 하고 싶은 가격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물어봤어요. 여기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매도가 나와서 주가가 차트가 무너져야 정상인데 여기 위에서 횡보를 해요. 왜 횡보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차트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에 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항대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중요한 가격대면 가격대일수록 매도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친구는 어땠어요? 올라올 때 매도가 아니라 양봉, 대량 거래가 동반된 양봉으로 쭉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다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올라오고 나서는 횡보를 했잖아요. 왜 횡보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봤을 때 제 블로그를 보면 대화제약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시그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수요일에 얘기했거든요. 수요일이면 요 날이잖아요.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금요일에 매도를 했어요. 왜 했을까? 내가 왜 샀을까요? 누구나 매도하고 싶은 구간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텨주죠. 왜 버텨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거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최대한 힌트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터닝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너무 주입식으로 자꾸 외우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유연적으로 사고하세요. 시장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데, 이거를 똑같이 볼 수 없잖아요. 그니까. 주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당장 1분 전에 다르고 오늘도 다르고 지금도 다르고 앞으로도 달라요. 다를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연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요런 관점으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들 어떻게 생각을 할래?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종목을 되게 가볍게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진짜 분석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근데 그 많이 하는 그 과정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나는 매매를 할까를 중점을 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내가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지만 뭐 때문에 얘를 본다고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라방 때나 겨우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자꾸 하세요. 어차피 차트는 만들어져 있으면 다 그럴싸해요. 다 그렇게 보이고 분석하는 거 나름이에요. 근데 진짜로 주가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고 내가 예상한 범위에서 움직였을 때 확실하게 매매할 수 있는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보통 총선이 후년에 있을 때는 그 직전 연도 하반기가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총선 관련주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케이스로 움직이긴 했지만 정치주가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치주도 초보자한테 권하고 싶진 않은데 생각보다 기회를 주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노을 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였죠. 기회를 주는 케이스였어요. 너무 사실 뻔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냥 이제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그냥 얘기하려고 그냥 가볍게 킨 거여서 그렇게 할 말이 많진 않지만 사실 월요일이 좀 고비긴 해요. 이게 증시가 반등하는 포인트가 개별 종목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듯이 지수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야겠죠. 뭐 환율이라든지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게 겹치게 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내일 열리는 시장에서는 월요일 증시가 오르면 정말 다행인데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승했다가 결국에는 하락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혹은 거길 유지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수요일에 예수금을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유 자금을 혹은 뭐 기타 필요한 자금들을 주식에 넣어서 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식에 있던 돈을 이제 빼려면 월요일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시가 어쩔 수 없이 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포인트가 249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선물 지수로는 330이에요. 금요일 시장에서 332.85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30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에서도 과감하게 베팅을 했었던 거고, 만약에 월요일에도 하락을 한다면 저는 이제 비중을 일단 좀 나눠서 1차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음봉이 떨어진다면. 기회로 보고. 왜냐면 통상적으로 10월 달은 시장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9월이 안 좋아요. 9월이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동시 만기일이 있었죠. 9월 14일이었나? 언제였지? 근데 요때였네요. 14일 동시 만기일이 있었죠. 만기일 이후에 떨어지는 패턴이 많아요. 9월달이 특히 그래요. 3, 6, 9, 12 중에서 9월달 동시 만기일 이후로 2주 정도 보통 하락을 하다가 10월달에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최근에만 보더라도 9월달에 급락을 하죠. 그리고 10월달에 좋아져요. 그 이전에도요. 9월달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10월달부터는 이렇게 횡보를 해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라리 횡보를 하면 매매가 조금 더 그러니까 하락하는 것보다는 쉽거든요. 박스권 장세가 오히려. 이거는 코스피 기준이니까. 이게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변곡점이죠. 요 라인까지 원래 빠지면 원래는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까지 빠지는 거는 얘네들도 엄청난 리스크를 각오하고 저는 여기까지 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봐야 한 번 더? 근데 그 빠지는 게 만약에 월요일에 빠지는 거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기술적 반등 노려보고 저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요거는 참고만 하세요. 아, 생각보다 얘기할 게 많이 없네요. 미국이랑 사우디가 뭐 군사적이든 뭐시기든 어쨌든 서로 동맹 관계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한다고 하면 유가 쪽에서는 당연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유가도 결국에는 선물처럼 정해진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한이 아직은 조금 멀었고, 그리고 유가가 이제 계속 오르는데, 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산유국들의 감산이라면, 다른 산유국, 그러니까 주오펙 말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주오펙이죠. 오펙을 주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비오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펙은 아닌데, 혹은 오펙인데, 산유국인데, 얘네들과는 반대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뭐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란이 그런 쪽에 들 수도 있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주오펙이 감산을 시도하니까
얘네들은 더 많은 기름을 팔려고 오히려 증산을 시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때문에 이 유가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미국이 사우디랑 손잡게 되면서, 물론 지금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더 긴밀하고 더 접촉을 시도한다면, 유가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유가도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잘 파악하면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고, 네, 이제 앞으로 9월달, 10월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는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시장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제한폭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는 제한폭 2460 정도? 근데 이까지는 아닐 것 같고 전저점 2470 정도. 괜찮으면 80.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진핑이 방한을 뭐 한 해 만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들, 소비재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호텔 신라가 있는데 호텔 신라 같은 케이스는 이제 대형주에 속하다 보니까 요런 자리들,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요런 자리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서 한 방에 장대 음봉을 떨어뜨리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지수가 자빠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멈춰주는 구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금 멈춰주는 구간이 처음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저점을 올려놓고 마감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호텔신라 같은 케이스. 뭐 아니면은 화장품 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개별 종목들은 직접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금요일은 원래 시외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뭐냐 추석이 이제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고민이 많아지죠. 이 음봉은 털고 나간 음봉일까 아닌 음봉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또 많아지겠죠. 대량 매도로 털고 나왔으면은 여기서 끝날까? 보세요. 여기 이 추세를 이렇게 유지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하한가를 갔어요. 얘는 추세를 깼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추세를 안 깼죠. 그럼 얘는 마지노선을 이 정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보니까 상한가 자리, 하한가 자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 시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과대낙 포기야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자리까지 그냥 기다려보고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다시 설정하냐에 따라서 들어가네 마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시외에서 41만 주 터졌고 1,900원이네요. 1,900원이면 요 자리. 그러면 이제 시가를 봐야겠죠. 시가가 만약에 얘가 지금 시외에서 1,900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시가는 여기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변곡점을 확실하게 돌파한 자리가 아니라 변곡점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날의 매도세가 맞냐, 매수세 맞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들은 확실한 저항을 돌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바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시외에서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애들이 그렇게 좋은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원래. 와, 45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할 게 없다고? 이래서 갑자기 하면 안 된다니까. 언젠가 한번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아, 그리고 금요일에 제가 놓쳤던 라이콤. 라이콤이 양단량이 확실한 자리였는데, 이제 금요일이 또 바빠가지고 놓쳤어요. 양단량이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양단량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추세를 잡고 들어가는 양단량은 거의 확실해요. 이런 케이스들은 100%예요, 거의. 100%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99%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비슷한 케이스로 엑스게이트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엑스게이트가 제가 수요일에 들어가네 많이 했던 자리거든요. 요 날에 그리고 요 날에 이제 매매를 했고요. 요 날에 매매했고 이제 금요일에는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려 보는 거예요. 5,000원까지. 아직은 몰라요. 이게 진짜 털고 나가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요.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보다 없다고 해서 안 털고 나간 게 아니거든요. 이걸 너무 이제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볼 만한 종목을 좀 찾아놓을 걸 그랬네. 머큐리가 이제 단일가에 풀려요. 얘가 하루 이틀 3일 해서 단일가 풀리는데 머큐리 통신장비죠?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머큐리가 거래 대금이 아직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 번 더 9,500원 정도는 노려볼 만해요. 증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기존 주도주의 자금이 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머큐리 같은 거는 좀 볼만해요. 이런 애들. 지금 보면은 우선주 말고는 딱히 없네요. 하, 아니 그냥 놀자고 방송 킨 건데 너무 각 잡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워낙에 변동성이 이제 많을 3일이기 때문에 방향을 예측하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고 사실 진짜 터무니없고요. 그래요. 이제 나가실 분은 나가시면 되고 노실 분은 노시면 돼요. 뭐 하고 놀까요? 저희 요새는 이게 꽂고 내려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이런 애들도 좀 아직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주말에 자다가 이제 식물 케어 좀 하다가 책도 좀 보다가 공부도 좀 하다가 책을 좀 빌려왔어요.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밤에
교보문고 가가지고 오랜만에 책도 좀 사고. 근데 책을 지금 사놓고 안 읽은 게 한 10권 정도 되는데, 어제 산 책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언제 읽을지. 제가 요새 소재에 관심이 많아서, 그 뭐냐, 뭐라 하지? 요새는 소재, 소재 책을 좀 많이 빌려 읽고요. 주기율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욕심? 그래서 이, 이 소재가 어떻게 탄생했나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요새. 그리고 추가로 또 빌린 책은 무역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트레이드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하는 것들,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아니고 신약에 대한 것들, 제약바이오 관련된 것들, 좀 그런 것들 좀 보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내가 궁금했던 게 웬만하면 이제 책에 나오니까 이제 책을 보면서 궁금한 거를 이제 해소를 하는 거죠. 적어도 책에 나온 사람들은 신원이 확실하잖아요. 사기꾼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글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하면서 같이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제 빌린 책들은 그렇고, 산 책들은 말 안 해야지. 한 5권 샀는데, 뭔지는 말 안 할래요. 저는 이제 책을 사러 가면 그 목차랑 책 뒷면에 있는 짧은 내용이랑, 그러니까 책 표지 뒷면 있잖아요. 책 뒷면에 있는 거랑 목차랑 이제 항상 그걸 먼저 봐요. 그리고 이제 저자, 어떤 일을 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책을 썼나. 이제 그걸 항상 보는데, 목차 구성을 보면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 책을 살지 말지를 고민해요. 뭐, 대주제일 수도 있고 소주제일 수도 있는데, 아, 나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 A 블라블라블라를 되게 궁금해했는데, A 블라블라블라에 대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안 살 이유가 없죠? 이제 그런 거 사서 이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잊어요. 웬만하면.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21선을 이탈했다가 21선 찌르고 밀렸던 애들은 일단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매도세가 강하지만 종가가 보존이 됐다는 건 요런 애들은 좀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요런 애들은 이 꼬리만큼은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웬만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을 좀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매할 게 없다면 이런 애들 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21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찔렀던 자리가 17만 5천 원이다.
이런 애들도 내려갈 자리가 제한적이라면 이런 애들도 21선 위에서부터 이 꼬리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당일 시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다. 이런 애들 이 정도면은 그래도 2%, 3%는 되는데 이 정도만 하루에 두세 건만 해도 충분하죠. 할 만큼 했지. 한 개만 먹어도 잘 먹은 케이스인데. 하, 내일 뭐 이슈가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내일 뭐가 있을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그래요. 내일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럼. 출근 이슈. 맞아요. 출근 이슈가 있지. 근데 참 보면 차트가 깨진 게 너무 많고, 야, 이놈 새끼. 얘는 왜 올랐지? 마이크로 플루이드. 이런 거는 좀 볼만합니다. 미더스 제약. 이런 거 좀 볼만해요. 이게 주도주가 없거나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거나 일방적인 매도가 강한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에 조금 집중이 될 수 있죠. 상한가를 가서가 아니고 상한가를 갔더라도 자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지금 한 번 더 상한가를 가기에는 되게 부담스럽지만 충분히 갈 수도 있는 자리. 이레시스 같은 케이스는 당연히 이제 오픈돼 있는 거니까 요런 애들도 이제 한번 봐야죠. 내일 시가 뭐 낮게 출발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요 정도 4,400원 정도까지 빠지더라도 여기서 턴을 해주면 저랑 이제 과감히 잡아볼 것 같은 자리들. 전 지금 다 매도하고 없어요. 이렌시스는. 요런 거는 정치주니까 뭐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고 얘는 아직 좀 멀었고 이런 애들은 당연히 안 보고 이제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죠. 이제 유동 주식수가 160만 주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네, 중요한 자리를 최근에 시도했다가 5일선을 타고 쭉 올라가서 돌파를 했죠, 요날에. 이런 애들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정치주 때문에 올랐을 거니까 패스. 그렇게 볼만한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치주는 이제 시작이에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지런한 사람이 이깁니다. 정치주는.
모니터랩. 우리가 모니터랩으로 거도지 얘기를 했었죠. 이거 거도지. 거도지는 쉽게 얘기하면 지켜줄 자리에서 지켜준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법한데 매도가 나오지 않은 자리, 매수가 나올 법한데 매수가 나오지 않은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확실하게 지켜준 자리. 그런 자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몸통이 있어도 작거나 변동성이 적어야 돼요.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도지로 끝났지만 이런 건 도지라고 보기 좀 어렵죠. 이런 거는 우리는 도지라고 안 쳐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우리는 도시라고 부르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리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추세를 바꿔준 애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돌파를 했죠. 거기를 지켰죠. 하면 이거는 거둬진 거죠. 그럼 여기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어떻게 출발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음날 샀더니 이렇게 떨어졌어. 손절해야 돼요, 이건. 거둬지는 꼭 상승만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할 말이 없어서 빨리 끊어도 되겠다. 실리콘투 자리 잘 만들었네요. 실리콘투 일전에 본느랑 좀 이래저래 해가지고 같이 말씀드렸었죠? 이 아이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세 쪽은 지금 시진핑이 방안을 하네 어쩌네 하니까 모멘텀을 만들어준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애들 시가갭이 뜰 확률이 커요. 안 뜨면 시가를 한번 잘 봐요. 어디서 출발하는지.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자리들 9,000원, 9,200원 요런 자리에서 출발하면 그냥 일단 잡아보는 거고요. 기준 좀 축소해가지고 내려갈 자리가 제한적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기술적 반등에 의한 거죠. 거래량이 없어요. 7% 올랐어요. 이런 건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가짜 양봉일 수 있거든요. 적은 거래량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추이를 봐야 돼요. 확실하게 돌파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은. 얘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투경이긴 한데, 마찬가지예요. 얘도 대한제강이 뭘로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요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2, 3주? 2, 3주, 한 달 안에는 이제 무조건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아이도 좀 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정치주, DI도 계속 보시고요. 노는 게 안 되네요. 노는 게 안 돼. 자꾸 뭔가를 해야 돼요. OCI 홀딩스가, 자리가 생각보다 좋아요. OCI 홀딩스, OCI도 그럼 괜찮으려나? 괜찮네. OCI도, 이쪽도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OCI랑 OCI 홀딩스. 하잉크 코리아. 하잉크 코리아도요. 하잉크 코리아는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애들은 별로 없네요. 확실히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연휴 앞두고 투심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냥 쉴 때는 또 과감하게 쉴 줄도 알아야 되고. 현대 건설기계, 좋아요. HD 요새 다 좋네, 좀. 킬에너지 무증 날짜 전까지는 한 번 더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킬에너지 나쁘지 않은데. 볼 게 없네요, 여러분. 할 게 없다. 히림 좋아. 이런 자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확실한 자리여서 떨어지는 손절 라인, 그러니까 손익비가 확실한 자리예요. 이 추세를 봤을 때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죠. 저때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음 21선이 내일 시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8,300원 정도에서는 21선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손절 라인은 확실하고 올라가는 그 자리도 확실하니까 올라가지 못한다면 손절하면 되고 올라간다면 익절하면 되고 손익비가 확실한 자리들 요렇게 손절선은 짧고 손익비는 큰 요런 자리들을 공략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이런 자리를 많이 발굴하세요. 차트를 딱 봤을 때 내가 원하는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가 있죠. 아닌 케이스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셔야 돼요. 버릴 거는 빨리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고 나서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관심 종목을 딱 여러 지금 이제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다음에 여기 두 개 중에서 그냥 보고 매매를 하거든요. 어차피 여기 안에 다 주도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애들을 매매를 하는데 원래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얘네를 담아요. 담고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없애요. 더 좋은 애, 더 좋은 애. 그러니까 이거죠. 약간 뭐라고 하지? 토너먼트죠. 얘랑 했을 때 뭐가 좋냐? 얘랑 했을 때 뭐가 좋냐? 근데 최종적으로 많이 겹치면 아니, 많이 업종이 안 겹치면 안 겹칠수록 좋겠죠? 그래야 내가 여러 가지 주도주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종목풀이 넓은 거는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봤던 애를 또 보고 봤던 애를 또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얘 자금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어,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신중함을 많이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쟤도 보고, 쟤도 보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게 다 컨트롤이 가능하면,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락한 애들이 많네. 근데 쉴 때는 좀 쉬세요.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쉴 때는 좀 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너무 한데 오래 몰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손익비가 확실하죠. 이런 거. 근데 자리가 좀 애매한 자리가 있긴 한데 손익비가 확실해요. 이거는 요 자리가 확실하니까 7만 원 정도 보면 되겠다. 요 자리. 이런 자리들. 저는 종목 과대낙폭 들어갈 때는 하락률을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일단 이런 거는 보류.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어차피 그 종목이 그 종목이에요. 나중에 되면 별로 아무 생각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진짜 별 생각 없어져요, 나중엔. 근데 이제 그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타점이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거. 저는 이제 거기서 저는 희열을 느끼지. 종목이 앞만 같아도 사람들마다 타점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보는 눈은 한 군데에 다 수렴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은 1년 걸리고 저 사람은 2년 걸리고 이 사람은 3년 걸리고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한 곳에 수렴이 돼 있어요. 기술적 분석 어차피 다들 보는 게 똑같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제가 보는 거 위주로 다 볼 거 아니에요. 아, 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보자. 다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타점만 잘 지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금액을 베팅했을 때 어떻게 할지. 코난,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가 똑같아요, 어차피. 제가 지금 제 게시글 다 지웠거든요. 다 옮겨놨는데, 제가 여기다가 코난 올려놨죠. 근데 이 글을 제가 올린 게 9월 17일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기 전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캡처를 못해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본인 스타일에 맞게 좀 유출을 했으면 좋겠어서 저렇게 올린 거였는데 어차피 저렇게 올려도 저 같은 케이스는 매매를 안 한 애들도 있고 매매를 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 보는 거, 저 사람 보는 거, 요 사람 보는 거 포인트는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시점, 나오는 시점 거기에 다른 거죠. 그래서 남들이 똑같이 보는 거를 같이 보되 그 안에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모니터상에 다른 어떤 얼굴 모르는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차트에 근데 그게 그려지잖아요. 그 심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딱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왜 갑자기 이 자리에서 왜 갑자기 스탑하고 돌려 세우지? 라는 것들 요런 자리 한번 볼게요.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여기서 우하향을 해요. 분명 우하향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돌려 세운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돌려 세울까? 그리고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역배열로 돌아서요. 여기 역배열, 여기 역배열이죠. 근데 역배열인데 똑같이 요 자리와 요 자리는 돌려 세우는 자리예요. 근데 거래량에서 차이가 있죠. 왜 이럴까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요 자리와 앞에 자리는 뭐가 다른지. 근데 이 차트를 항상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데 개별 종목이 절대로 혼자서 막 나 잘났어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 아이도 보면은 일봉으로 딱 봤을 때는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네, 여기서 이제 급하게 올라왔죠. 거래대금이 여기서 엄청 많이 터졌어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요 정도 터졌다. 이게 밑에서 이렇게 터졌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두 번 해먹었어요. 그리고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쌓이면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돼요. 여기서 때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차트가 좀 올라가려고 워밍업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 자리에서 두 번 해먹은 거랑 빠졌다가 이제 역별로 쭉 내려갈 수도 있는데 단기 저점을 잡고 급하게 돌려 세우죠. 근데 항상 정체되는 구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 정체되는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죠? 주봉에서도 월봉에서도 정배열 초입 구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완벽한 정배열 초입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두 달은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네들 나름이겠죠? 또 여기서 바로 올려버리면 한두 달 안 기다려도 되니까. 요거는 제가 팁인데 워낙 많이 얘기했던 팁이라서 급하게 상승하면 급하게 떨어져요. 근데 절반밖에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다시 하다가 다시 방향을 정해요. 수렴을 막 하거든요. 여기서 다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정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얘는 어떻게 보이세요?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내려갈 확률이 높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아니면 해석하기 좀 어렵나요?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하락을 하면 거의 절반밖에 안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횡보를 하고 있죠.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거래량 들어온 자리가 보니까 앞에 저점을 딱 찍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 추세를 유지하냐? 이 5분분 기준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이게 털고 나가는 음봉일까요? 털고 나가는 음봉이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자리들은 발견했을 때 저 같으면 버리진 않아요. 한번 지켜봐요, 저는. 그래서 하락률에서 이렇게 빠진 애들이 기회를 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승률에 집착을 많이 하는데 상승률에 집착한다고 해서 상승률 만약에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 상한가 간 애들을 상따를 할 수 있어요? 다음날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높은 자리야, 너무 비싸, 지금 못 사겠어. 그러다가 하다가 고점 돌파하면 그제서야 사서 그제서야 물리고 떨어지고 나면 아 내가 왜 저때 왜 샀을까? 그냥 기다릴 걸. 그게 연속이에요. 어차피 상승률을 본다고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못 들어가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명확하게 하세요. 상승률을 맨날 본다고 해서 그 상승률에 있는 종목들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면 상승률을 보나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1년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하락률을 먼저 보라고. 하락률에도 여기는 오히려 주가가 어떻게 뭐 악재가 반영이 됐든지 대량 매도가 나와서 눌렸던지 아니면 진짜 낙폭이 될 수 있을지 구분이 오히려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률을 많이 보면서 매매를 해요.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영양가 있는 얘기를 제가 많이 못 해드려요. 근데 10시 50분.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가 좀 꺼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당분간 힘들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지금 좋은 시그널들만 주고 있는 건 아니어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된 애들도 있고 반복된 악재는 결국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노출되어 있던 악재들은 지난 시간들부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복되었고, 그 다음에, 어, 나쁜 거는 결국 좋은 게 되고, 좋은 거는 결국 나쁜 게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것들은 쌓이고 쌓이면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한국 증시 기준으로는 추석이 연휴가 지금 연달아 있잖아요. 추석도 있고 그 다음에 남한 연휴인가? 남한 연휴야? 10월달. 남한 연휴였구나. 추석밖에 없구나.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제주도 갔다가 10월 첫째 주 이틀 일하고
해외에 놀러 갔다가 올 거여서, 네, 치앙이 가요, 치앙이. 그러고 출근을 해야 한다는 거. 자동매도 걸어놓고 갔다 와야지. 아, 진짜 볼 게 없다, 이제.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안 게임만 나오고, 볼 게 없어요. 못 볼 거 봤어. 못 볼 거 봤어요. 자, 이제 우리 뉴스를 좀 마지막으로 좀 보고 끝내보죠. 반도체. 악재는 나오는데, 호재도 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 이거 제가 많이 보는 뉴스예요, 전자신문. 이런 건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업계 최초, 이런 것들.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 개발, 이런 것들. 삼성중공업 이야기네요. 그리고 조선업. 조선업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대표적인 시커리컬 업종이죠. 근데 얘네가 올라가려면, 어, 보통 이제 이슈가 되고 나서 한 몇 달 지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사이클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이 어쩌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내년부터 봐도 무방해요. 아직까지는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고 본격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LG전자가 가전을 제껴놓고 전장으로 계속 베팅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전장으로 베팅을 하는데 얘네가 전장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주도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뭐 얘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벤츠에다가 OLED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에서도 OLED, 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LG전자가 밀고 있는 거는 계기판 쪽이 유력한 거죠. 지금 보면 OLED가 쓰이는 게 사실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계기판 말고 차에 OLED가 쓰이는 데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가 밀고 있는 분야는 이쪽이다. 그러면 다른 데를 볼 게 아니고 OLED 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뉴스를 봤을 때 그냥 포인트만 짚어내고 본문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짚어내고 얘네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는지 그냥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 주중에 했었는데 26일 출시네요. 이게 윈도우에 출시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26일 출시니까 화요일이네요. 그러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사이에 뭐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엑셈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들이 좀 오를 수도 있겠죠. AI 쪽이. 좀 그러니까 같은 AI가 올라도 얘가 분야가 다를 거잖아요. 얘는 이쪽일 수도 있고 이 아이는 이쪽일 수도 있고 각각 다른 분야일 수도 있는데 얘가 오른다고 해서 그 업종이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6일, 27일, 28일 이 정도에는
아, 25, 26, 27, 요 정도에는, 요런 아이들이 좀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뭐, 시장이 영, 비실비실 거리거나, 돈이 뭐, 좀 제한적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기반으로 다 같이 한 번은 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최종 제품인 BSA 생산 설비를 처음 구축하는 것. 근데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현대모비스 배터리팩 관련해서 앞전에 좀 몰랐던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위주로 미리 좀 체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요새는 그런 게 많으니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게 잠깐 반짝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니? 코코 같은 애들. 그냥 진짜 반짝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요런 건 이제 재료가 소멸된다고 보고 들어가는 거죠. 굳이, 기간이 임박했던 애들은 굳이.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혼자서 좀 스크랩을 했었던 건데, 이게 중국 기업들이 자꾸 한국 기업들이랑 손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은 얘네들이 좋을진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IRA가 중국을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데 중국 기업은 우회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죠. IRA가 요건이 충족되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한국이죠.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원래 이런 교류가 좀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얘네들한테는 이제 우리를 되게 기회의 발판을 삼아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재료 면에서 봤을 때 원래 이 배터리가 중국에서 저가 배터리로 되게 많이 치고 나왔었던 그 재료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LG화학이 했다. 이런 말이 달라지죠. 한국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말이 달라져요. 대기업들은 타산이 안 나오면 시도를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고 리튬 인산철, LFP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이 말장난이 좀 있어요. 보면 이미 계획을 다 완료했다랑 이렇게 할 것이다랑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거거든요. 완료했다는 이미 플랜 A, B가 다 짜져 있는 거고, 이게 할 거다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장들이 조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을 추출하는 시설로 25년도까지 연간 생산 능력 5만 2천 톤의 리튬 양산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시나리오예요. 당장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예상을 해놓을 수 있는 범위들인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봤을 때 어떤 거를 하냐. 양산은 예고를 충족을 전제로 인도
내시아죠. 인도 내시아 관련해 어떤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것들.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봐서 재미없는 건 잘 안 봐요. 그 다음에 삼성, LG,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이 헤드라인에 걸려 있다? 그냥 다 읽어요. 웬만하면. 이게 얘네들이 그 한 가지 사업만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들이 많죠. 이게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얘네들도 자꾸 발굴을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데 좀 문어발식으로 처음에 나가더라도 다리를 잘라내는 한이 있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중단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 만한 재료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나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정도. 그리고 4분기에 지금 뭐 이렇게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일단 얘네들이 제약바이오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도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 혹은 뭐 어떤 제한적인 상황이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들을 발판 삼아서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아직 하반기에 남은 어, 학회들이 아직 많으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당분간은 그래도 좀 들쑥날쑥하지 않을까, 제일 만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LG 쪽은 이제 OLED 쪽이 이슈가 많이 나오네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산학협력단이나 아니면 어떤 대학 연구기관들이 기업에 이전을 했다는 거, 이게 상용화가 가능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런 것들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라이다 이미지 구형 기술을 성우하이텍에 이전했다. 성우하이텍이 이제 부산에 있죠. 요런 것들. 자율주행 쪽으로도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코스피 상장 예심 통과. 이제 이런 것들도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음, 이것도 아무래도 상황을 좀 봐가면서 기술적 반등 자리가 되는지.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가는 그렇게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것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밸류가 다르게 이제 책정이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예고가 되었다는 거는 이쪽으로 이슈가 뜰 가능성이 있다. 2차 전지 쪽으로. 에코프로가 특히 이제 코스닥 2차 전지 대장주들이잖아요. 코스닥 대장주들이잖아요. 5페이지까지만 보고 끝낼게요. 이런 것도 갈등이 조금 있을 법한 얘기들인 거죠. 폴란드가 한국 전차들을 많이 샀었죠. 작년에 현대로템 거 많이 샀었죠. 근데 이제 폴란드가 농산물 때문에 우크라에 더 이상 너희한테 지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발적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전이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주가에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방산 쪽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 쪽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게임 얘기도 많이 나와요. 게임도 빈집이 많죠. 11월 달에 열리고 게임도 빈집이 많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내용까지 읽을 필요 없고 그냥 게임 이슈가 있구나 정도로만 보면 돼요. 네,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한 뉴스가 될 수도 있죠. 그건 좋지 않아요.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뉴스는 대충 다 봤어요, 여러분. 딱히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뉴스를 볼 때 뭐 저 같은 케이스는 저렇게 본다. 뭐 그 정도?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어요. 일요일인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고 아니에요. 저도 심심해서 그냥 켜봤어요. 그리고 요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제약바이오 HK 이노엔 요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위더스 제약 같은 것도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충분히 좀 매매해볼 만하다 하는 거. 뭐 볼 게 없어. 에휴, 졸려. 월요일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네, 기대할 거 없고 10월 달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는 거지. 지금 코스피 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뭐 요점만 딱 얘기하면 328에서 330 선물 기준이고요. 지수 기준으로는 270에서 290이에요. 갭이 좀 크긴 해도 이 정도에서 일단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월요일 음봉이 떨어진다면 저는 좀 주워볼 만하다. 월요일에 음봉이 떨어지면 어차피 화요일 수요일에 매도하면 어차피 늦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매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금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하락하면 저 같으면 주워볼 것 같아요. 어, 아무튼 그렇고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지수가 그렇게 하락해도 너무 쫄지 마세요.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만 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네, 끕니다, 여러분. 안녕.